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8살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그에게는 여권이 없었습니다. 티켓도, 돈도, 심지어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홍콩의 숙소에서 혼자 탈출한 그 소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4번의 은메달로 조국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천재가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고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꿈꿀 권리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는 수학 교사셨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혼자서 숫자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덧셈, 뺄셈이 마치 퍼즐처럼 재미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기뻐하시면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이셨죠. 10살이 되던 해 평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학 영재반에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가고 싶다면 보내주겠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재능이 축복인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짐인지를요. 평양으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평양의 특수학교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든 것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셨지만 눈빛 어디엔가 경계심이 숨어 있었죠. 김민수, 너는 조선의 자랑이 될 아이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순간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11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기대였어요. 기숙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도 모두 영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봤습니다. 친구가 되기보다는 견제하는 사이였죠. 밤늦게 혼자 공부할 때면 집이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강해야 했거든요.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복잡한 공식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숫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유로웠죠. 15살 되던 해 드디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나갈 기회가 왔습니다. 선발전에서 1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어요. 김민수, 너는 조선을 대표하는 거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감독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첫 번째 국제대회는 루마니아에서 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너무 넓었어요. 북한을 벗어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영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피부색도, 언어도 모두 달랐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같아 보였습니다. 문제지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제를 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숫자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잊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공식들이 춤을 췄고 답이 하나씩 나왔어요. 마지막 문제까지 풀고 나니 온몸이 후끈했습니다. 별과 발표 날이 왔어요. 제 이름이 은메달 수상자로 불렸습니다. 기뻤지만 아쉬웠어요. 금메달까지는 단 몇 점 차이였거든요. 잘했다, 민수야. 감독 선생님은 웃으셨지만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대회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은메달, 또 은메달. 사람들은 저를 북한의 수학 천재라고 불렀지만 저는 완전하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왜 항상 금메달 문턱에서 멈춰버릴까요? 네 번째 대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들은 웃고 떠들며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감시받고 국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실수할 수 없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느꼈던 묘한 허전함.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 꿈이 제 것이 아니라는 갈증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봤어요. 저 넓은 세상 어딘가에는 제가 진정 원하는 삶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참가 기회였어요. 이번을 놓치면 더 이상 대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홍콩은 달랐어. 거리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표정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감시 속에 있었죠.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항상 단체 행동해야 한다. 감독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에서 대회장까지, 대회장에서 식당까지 모든 동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평소보다 어려웠어요. 문제를 보는 순간 정말 까다롭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난 3년간 쌓은 실력을 믿고 차근차근 풀어나갔죠. 결과는 또 은메달이었습니다. 이제는 체념이 되었어요. 제게는 은메달이 운명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메달을 받는 순간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했죠. 이제 뭐지? 이게 끝인가? 저녁 식사 후 선수단은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모두들 피곤해했습니다. 저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홍콩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자유롭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요. 내년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아마 리과대학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국가가 정해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생 감시받으며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룸메이트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옷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기숙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경비원이 졸고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로비로 내려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분이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홍콩국제공항으로 가주세요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뒷좌석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홍콩의 네온사인들이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0분이었어요.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였습니다. 거대한 공항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만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한국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왔거든요. 여권도 없었습니다. 북한 여권은 감독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대한항공 카운터를 찾았어요. 직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권은 어디에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직원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시더니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한국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사관 직원이 직접 저를 데리러 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직접 영사관으로 와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싶었거든요. 다시 택시를 탔어요. 이번에는 한국 총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40분이 40년 같았어요.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북한 선수단은 아마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거예요. 돌아간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총영사관 건물이 보였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영어로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온 김민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한국어로 말하니까 경비원이 놀랐어요. 곧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었어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의자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반응을 봐야 한다는 거였죠. 첫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 실감났습니다. 정말 탈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영사관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하루 3끼 챙겨주시고 책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국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홍콩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저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했거든요. 마침내 연락이 왔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안온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통일부 직원들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어요. 생활용품 사용법부터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언어였어요. 같은 한국어인데도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고민했어요. 한국 이름을 지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담당자가 몇 개 추천해 주셨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민으로 하겠습니다. 성은 흔한 성으로, 이름은 성공하고 싶다는 뜻을 담아서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수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특례 입학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학교에 가니까 위축됐습니다. 제가 그 북한에서 온 애구나.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천재라고 불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특이한 전학생이었어요. 첫 수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적어주셨어요. 다른 학생들이 고민할 때 저는 금방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서 대답했어요. 맞았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셨죠. 그때부터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고향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언론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이 배출한 수학 천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는데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았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클 텐데요. 성민아, 적응하기 어렵지?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르고 어렵다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수학 문제를 같이 풀면서 친해졌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공부 잘하는 동급생이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좋았어요. 조용한 교실에서 혼자 공부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숫자와 공식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힘들 때마다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칠판 앞에 서면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어요. 의심하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수능을 준비하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실력을 제대로 펼쳐보고 싶었거든요. 밤늦게 공부하다 보면 창밖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제 미래를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 이름 박성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이었거든요. 나는 더 이상 감시받는 소년이 아니다. 내 길은 내가 정한다. 그런 다짐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자유롭게 꿈꿀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울과학고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학은 여전히 잘했지만 다른 건 모두 어려웠어요. 영어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영어와 달랐거든요. 발음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어요. 첫 영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성민아, 영어 보충 수업 받아야겠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연예인 이야기, 게임 이야기, 유행어들이 모두 생소했습니다. 성민이는 왜 항상 조용해?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 현우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세상에 섞여들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쟤 때문에 조사받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떤 날은 악몽을 꾸기도 했어요. 북한 보위부원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죠. 혹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학교 상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북한 천재 소년의 적응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천재라고 불렸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학생도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이 특히 싫었어요. 축구도, 농구도 룰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신나게 뛰어다닐 때 저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성민아, 같이 하자. 친구들이 불러주긴 했지만 민폐가 될까 봐 사양했습니다.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가장 힘든 건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북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김민수인가? 박성민인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 같았어요. 한국식 교복을 입고 한국식 머리를 한 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있었다면 편했을 텐데요. 하지만 수학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공식이 나오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숫자들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이가 푼 방법이 정말 독창적이네. 수학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만큼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역시 제게는 수학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저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또 시작이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수능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수학은 만점, 전체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했어요. 축하합니다. 성민아, 담임 선생님이 기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관악산 자락의 캠퍼스는 북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수학과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복잡한 증명을 써가며 설명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질문 있는 사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한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용기를 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박성민 학생,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제 출신을 아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성민아,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친구들이 자주 물어봤어요. 설명해주면서 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기쁨을 처음 맛봤어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착지원금과 함께 생활비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해석학 수업에서였습니다. 교수님이 어려운 정리를 설명하고 계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해하기 힘들어했지만 저에게는 명확했습니다. 수업 후에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민 학생, 수학에 재능이 있네요.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제가 걸어갈 길을 찾았다는 거려. 밤늦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 감시받으며 살던 시절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걸 실감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감시받는 소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제 의지로 공부하고, 제 의지로 질문하고, 제 의지로 꿈을 꿀 수 있었거든요. 학과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풀면서 수학의 깊이를 더 알아갔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학문 분위기가 신기했어요. 성민이는 설명을 정말 잘해. 친구들이 말해줬어요. 북한에서 배운 기초가 탄탄해서인지 복잡한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학부연구생으로 선발됐어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일하며 진짜 연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논문을 읽고 증명을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이었어요.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수학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께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내 길은 내가 정한다.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북한에서는 국가가 정해준 길을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학원에서 더 깊이 연구해보는 게 어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학이 제 인생이 됐어요.
자유롭게 학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연구실로 향하는 길, 관악산 자락을 걸으며 생각해 봅니다. 18살 소년이 홍콩공항에서 택시를 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작은 성과지만 의미가 컸어요.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꽃 피운 학문적 결실이었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내가 걸어온 길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배울 게 너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가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요. 탈북 수학자의 성공 스토리를 쓰고 싶다는 거죠. 대부분 거절하지만 때로는 응해줍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나요? 기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에요.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자유롭게 꿈꿀 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새로운 선택을 하기에 늦지 않다는 거요. 저는 18배 모든 걸 포기하고 새 길을 택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후회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처음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을요. 시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책임이 크고 바꾸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선택들이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오래된 꿈을 다시 꺼내보는 것,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복잡한 문제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제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직접 보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나마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수학의 씨앗이 여기서 꽃을 피웠어요. 아직도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고향 생각, 가족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요즘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들이 아 하는 순간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요. 언젠가는 훌륭한 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온 소년이 아니라 그냥 뛰어난 학자로 기억되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바꿀 용기가 있다는 거죠. 저처럼 극적인 선택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 작은 도전, 작은 꿈부터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유를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